네, 다음은 모집단과 표본입니다. 모집단과 표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배우는 부분인데 이론에서의 처음이 아니라 이제 실무에서 처음 배우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실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가 있겠죠. 그리고 용어를 살펴보면 먼저 표본 같은 경우에 샘플이라고 하죠. 표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뭐 5명 중에 1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모집단은 전수조사 할 때 전수를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. population이라고 해서 인구죠. 그러니까 전체 모든 인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뭐 안전공학과 학생의 모집단은 무엇일까요? 당연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뭐 5학년도 있을 수 있겠지만 1학년부터 정규과정은 4학년까지니까요. 4학년까지 그리고 뭐 여기에 휴학생 포함해서 전체 학생들이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실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일부를 이렇게 추출하게 됩니다. 한마디로 이제 너가 대표야 라고 하는 거죠. 이런 대표들을 표본이라고 합니다. 이런 모수의 특징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신천지를 전수조사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모수들은 이런 특징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표본을 추출을 함으로써 이 통계량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표본을 뽑아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안전공학과 학생이라고 하면 1학년만 뽑을 수 있겠고요. 뭐 안전공학과 학생 전체 다 하면은 한 학년에 한 50명 정도라고 했을 때 한 200명 정도라고, 이게 휴학생 포함해서 200명 정도라고 하면 한 학년만 뽑으면은 50명이니까 4분의 1 정도 추출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1학년으로 이제 전체 모집단인 안전공학과 학생에 대한 어떤 것을 파악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는 곳이라고 하면 1학년만 뽑아서 하는 게 적절할까요? 뭐 사실 이제 입학하는 그 연도에 따라서 이런 특징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하려면은 한 학년에 15명 정도 각각의 학년에서 추출을 해서 한 60명 정도 뽑아서 이거를 표본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전체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추출을 하는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왜 표본을 추출할까? 라고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집단의 수가 너무 많거나 모집단의 범위를 알 수 없거나 아니면 모집단의 끝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그 특징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이 보면은 여기 뭐 신뢰도 부분이죠.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던 신뢰성의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앞에 뭐 95% 신뢰도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.2포인트의 신뢰도를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다. 이런 것이 이 표준 오차와 신뢰도를 함께 추정을 하는 거고요.
이렇게 표본의 개수와 표본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은 표본의 크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. 보면은 좀 그릴게요. 뭐 이렇게 모집단이 있을 때 10명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을 했다 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는 10입니다. 표본의 크기는 10이 되겠고요. 그러면 표본의 개수는 1개가 되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10개의 표본을 한 번 더 추출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2개가 되겠죠. 근데 표본의 크기는 그대로 10개입니다. 10입니다. 10. 표본의 크기는 10이 될 겁니다. 너무 그렇네. 몇 개를 뽑든 전체 표본의 크기, 그 개수를 보시면 되고요. 표본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표본을 몇 개나 뽑아냈냐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선거 출구조사를 생각해보자. 앞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고쳐보면서 이분들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.